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복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포인트 보시면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고요.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합니다. 1번, 2번이 제일 헷갈리고 오늘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3번이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복대리에 대한 책임이 여기에서 요렇게 경감이 돼요. 요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여러분들 다 보고 나서 보면 눈에 확확 들어올 거예요. 끝에 한번 더 보자고요. 포인트는 뒤에 봐야 제맛이니까. 자, 목차를 한번 좀 보죠. 목차를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대리 배우고 있습니다. 대리 배우고 있는데 이 대리가 6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봤고 오늘 복대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복대리. 자, 그러면 먼저 기본서 138페이지를 펴보세요. 139페이지네요. 자, 그러면 여기 복대리에 의의와 성질에서 복대리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항의를 위해서, 자, 여기 밑줄.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너무 중요합니다. 선임은 누구 이름으로 한 거냐면 대리인의 이름으로 한 거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걸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요거. 자, 그리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복임권이라고 하고요. 복대리 선임 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한대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원래는 본인이 자기 건물 같은 거 팔고 싶을 때 본인이 자기의 법률 행위, 예를 들어서 뭐 매매 계약이라고 합시다. 매매를 여기 있는 상대방하고 이렇게 직접 하면 좋은데 본인이 굉장히 바쁘거나 아니면 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모자랄 때 누구를 대리인에게 수권 행위를 해서 대리권을 수여하죠. 그래서 B가 A의 대리인으로서 A를 위해서 A의 법률 행위를 대신하는 거를 대리 행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대리 행위를 상대방에게 하잖아요. 누가? 대리인이. 그죠? 이렇게 하면 그 효과가 본인한테 간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대리인이 뭐 예를 들어서 다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요 일을 맡을 그럴 여력이 없을 때 이 대리인도 복대리라는 거를 선임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복임행위라 그래요. 이 대리인이 복대리인, 자, 그러니까 복이 이게 겹치는 거죠. 중복된다는 건데 복임행위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라고 그러는데, 자, 봐봐요. 이 복대리인은 결국 이 복대리인도 뭘 하는 거야? 이 대리행위, 애초에 본인이 하려고 했던 법률행위인 대리행위를 복대리인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냐면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선임은 누가 해서 선임은 대리인이 복임행위를 해서 뽑았으니까 선임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복임행위를 한 건데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는 거는 누구?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법률행위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요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요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지저분해라. 자, 보자고요. 요 대리행위는 이 법률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복임행위는 대리인이 복대리인 뽑는 거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르겠지. 왜냐하면 대리행위라는 거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복임행위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건 뽑는 거고 이건 법률행위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 같다 그러면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여러분들, 이 복대리,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수유권 행위에서 얻어지는 건 대리권이죠. 그러면 복임 행위에서 얘가 갖는 거는 복대리권이라고 하는데 이거예요. 애초에 이제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해소되면 이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을 네가 좀 해줘 하고 복임 행위로 얘를 뽑았죠. 요게 해소가 되면 이것도 해소가 돼.
그러니까 이 대리권이 없어지면은 복대리권도 없어집니다. 소멸돼요. 왜냐하면 이 대리인이 선임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그런데 요거는 조심해야 돼. 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딱 선임한 다음에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그래서 대리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돼.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권은 그대로 존속하는 거예요. 아셨죠? 왜? 왜냐하면 대리권이 만약에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지니까. 요거를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게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복임행위라는 거는 대리인이 복대리인 뽑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인의 이름으로 복임행위를 한다 그래요. 대리인이 뽑는 거를 대리인의 이름으로 또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복임행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복대리인이 이제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 하는 거죠. 그럼 복대리인이 대리행위 하는 거는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리행위는 누구? 본인의. 자, 이거 원래 요 말을 조금 더 쉽게 쓰면 뭐야? 복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안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거 복임행위는 대리인이 복대리 뽑는 거니까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는 애초에 본인이 하려던 법률행위였으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거는 여기에 이거에서 헷갈려 버리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제일 먼저 기준을 이걸 잡아야 돼. 무조건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거 진짜 엄청 강조돼요. 복대리는 이거만 정복하면 끝이에요. 뭐 더 이상 헷갈릴 게 없어. 자, 그래서 이제 복대리에 나올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면, 복대리는 본인을 대리해요.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은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봐봐요, 여러분들. 임의대리 같은 경우에는 수권행위에 의해서 된 게 임의대리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이 된 게 법정 대리인이죠. 근데 복대리인은 항상 복임행위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뽑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복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이나 모두 임의대리인이에요. 왜? 법률 규정에서 정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법정 대리인이 워낙 그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돌봐야 될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복대리를 뽑게 해줍니다. 법정 대리인 경우에. 그 경우에는 뭐예요? 그렇죠. 얘도 뭐냐면 그냥 임의 대리인이야. 왜? 복임행위에 의해서 복대리가 된 거니까. 법률 규정이 아니라. 그래서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 대리입니다. 법정 대리인의 복대리인도 임의 대리인이에요. 자, 여기 봐.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임의 대리다. 왜? 선임했으니까 임의 대리인이죠. 그죠? 법정 대리인이 선임했으니까. 법원에서 선임하면은 법정 대리인이겠지만,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소멸되면 소멸돼. 자, 그리고 복대리를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고 나는 이제 자유야 이러고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대리권은 그대로 존재해야 돼. 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니까. 요 얘기를 먼저 보자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기본소를 보자고요.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자, 보자고요. 법률적 성질 요거. 자, 별표.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 본인 동그라미.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밑줄. 그리고 복대리인도 마찬가지로 사자나 보조자가 아니라 얘도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별표.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 대리인 자신의 이름까지 요거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라 그러면 틀립니다. 그런데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인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복임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지 않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복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대리인이, 자, 이거 봐봐요. 원래 지금 본인이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고 복대리인이에요. 근데 요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아까 나온 대로 뭐가 복대리인을 선임할 땐 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요 대리인 또 한 명을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했대. 그거는 복대리가 아니야. 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해야 복대리인데 요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얘기는 본인을 위한 대리인을 한 명 그냥 더 구해온 거예요. 다른 대리인을 구해왔다는 얘기야. 자,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복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 즉 복대리인을 구해온 게 아니라 자기와 동등한 대리인을 한 명 더 구해온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해. 아무튼 이게 중요합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해. 대리인의 이름으로 복임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밑줄. 복대리인은 언제나 대리인이라 그랬죠? 언제나 임의 대리인, 언제나 법정 대리인의 복대리인도 임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밑줄.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 다 중요해요. 여기 시험에 다 잘 나오는 얘기예요. 다 알아야 돼. 1번부터 5번까지. 자, 근데 다시 한번.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누구 이름으로 해요?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니까. 복대리인이 말로 하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거하고 틀리죠. 제가 뭐 물어봐드렸냐면 여러분들한테 이거 물어봤어. 복대리인은 대리행위를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다시 얘기하면 복대리인은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 하는 거라고. 요거 하는 거라고, 요거. 복대리인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이 나오는데, 자, 봐봐요. 임의 대리인은 원칙이 복대리를 선임을 못 합니다. 본인이 맡긴 거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허락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자,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뭐예요? 원래 복대리인을 선임하지는 못하는데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큼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좀 있으면은 지금 우리가 임의 대리인을 봤고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도 있다 볼 건데, 이 대리인들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지는 책임들이 있습니다. 책임들이. 근데 법정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 선임이 가능해. 근데 임의 대리인은 원칙이 복대리 선임이 안 되는데 방금 봤듯이 본인이 승낙하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법정 대리인은 그냥 왜냐면 법정 대리인은 그 대리해야 될 폭이 워낙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야? 우리 친권자, 부모님이 누구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되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처럼 임의 대리인은 원래 복대리가 선임이 안 되는데 법정 대리는 원래 하는 일이 워낙 광범위해서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대신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책임을 지는데 책임의 정도가 제일 무거운 게 무조건 책임지는 복대리인이 잘못했을 때 무조건 잘못하는 무과실 책임이고요.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게 요 법정 대리인이나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좀 이상한 놈을 선임하거나 아니면 얘가 요 복대리로서 그 대리 행위를 할 때 감독을 제대로 못했을 때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어떤 얘가 이상한 짓 했을 때 통지를 꼭 해줘야 되는데 좀 이상한 짓 했을 때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해임이 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해임과 통지에 대한 요 책임이 가장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무거운 거는 복대리인이 잘못했을 때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하고 그 다음 단계가
선임 감독의 책임, 제일 가벼운 책임이 통제하고 해임하는 요 책임이야. 그러니까 이 나쁜 짓을 했을 때 제대로 해임을 해야 되는데 얘를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책임이 가벼워져. 자, 그래서 봐봐요. 처음에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선임이 가능하지만 복대리인이 잘못하면 네가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복대리인을 뒀더라도 네가 보고 있는 본인을 잘 보살펴 줘야 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이지만 이 법정 대리인이 자기도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너무너무 바빠. 그래서 부득이하게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때는 책임 단계가 한 단계 낮아져서 선임 감독의 책임만 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의 단계를 좀 알아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복대리 선임이 불가하죠. 하지만은 본인이 승낙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를 선임을 가능하잖아요. 그때는 선임 감독의 책임을 지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본인이 요 임의 대리한테 지명을 해가지고 야, 너 지금 되게 바쁘다며 C라는 애 데려와서 얘 복대리로 해라고 본인이 지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임 감독의 책임에서 통지 해임의 책임으로 한 단계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임 감독의 책임, 통지 해임의 책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이 중요해. 한 단계씩 낮아지는구나. 요 내용을 지금부터 볼 건데, 자,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예를 보자고요. 우리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의 책임에서 우리 이 첫 번째 줄은 봤죠. 원래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데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있을 때 1번 아니면 2번일 때 복대리인을 이때는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자, 근데 2번 보세요. 먼저 선임 감독의 책임을 져.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지해임, 대리인이 본인의, 자, 지명 동그라미, 지명에 의해서 얘 복대리인으로 해. 본인이 지명을 한 경우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할 때만 그 책임을 진대요. 그죠? 그래가지고 자, 봐봐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입니다. 자, 봐봐요. 임의 대리가 지금 1번, 원래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는데 여기 봐봐요. 지금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하고 본인의 승낙이 있다면 복대리를 선임해서 선임 감독의 책임을 져라. 선임 감독의 책임. 그런데 만약에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히 할 때 그 책임만 져라. 지명이 있는 경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 얘기입니다. 그럼 법정 대리인 미리 한번 볼까요? 자, 법정 대리인은 처음에, 자, 법정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복인권이 있대요. 하지만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의 선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게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거죠. 자, 즉 복대리인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정 대리인은 본인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지는데 단, 자, 부득이한 사유 동그라미.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선임 감독의 책임만 진다는 거죠. 오케이. 요거. 그래서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방금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 책임을 봤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140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방금 요걸 봤어요. 저 표에서. 그럼 1번부터 보자고요. 법조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대. 그러니까 애초에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었는데 부득이한 사유나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됐지만 법정 대리인은 애초에 된대.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 봤었죠. 그래서 원칙은 무과실 책임을 지는데 부득이한 사유 아까 동그라미 쳤어요. 이 경우에는 선임 감독의 책임만 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수권행위로 인함으로 법정 대리인의 복대리인은 모두 임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나왔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러면 복대리인의 지위 네모 3번을 볼게요. 그러면 자, 1번에 여기 밑줄.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그리고 요것도 밑줄. 복대리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자, 2번은 그냥 보시고요. 이번은 2번 설명이니까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의 대리권도 소멸. 그리고 복대리의 대리권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관계. 별표. 자, 요 별표.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그 권한 내에서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 행위를 한다. 너무 중요합니다. 본인 동그라미.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도 네모.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 행위를 한다 그랬어요. 복임 행위가 아니라 대리 행위 한다. 그러므로 계속 밑줄.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당연히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 이거 봤잖아요.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을 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대리 행위를 했을 때 그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복대리가 있고 상대방이 있을 때 이 복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한 요 대리 행위는 당연히 요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는 거지 대리인에게 미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거. 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요. 복대리인도. 자, 그 다음에 본인과의 내부 관계를 보면 본인과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서도 본인 대리인 사이에서도 같은 내부 관계가 생기다. 따라서 복대리인도 본인에 대해서 보수 청구권이나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이거 그냥 참고로 읽어보세요. 이거.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대리의 복인권도 인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대리인이 복임 행위로 복대리인 선임했죠. 그럼 이 복대리인도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복대리도 선임할 수 있겠죠. 복인권도 인정된다. 그 얘기예요. 자, 141페이지 복대리권의 소멸. 굉장히 쉬워요, 이건. 왜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대리의 소멸 사유에서 법정대리, 임의대리, 그러니까 대리권의 소멸 사유, 법정대리, 임의대리의 공통적인 대리권 소멸 사유는 본인이 사망해서 5성파가 4성파 됐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임의대리권 소멸 사유는 수권행위와 원인된 법률관계의 철회, 종료, 요게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뭐겠어요?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에 이것도 들어가.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본인 사망 4성파와 이 모든 내용에 복대리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복대리인의 파산, 복대리인의 4성파까지 더해주면 복대리인의 소멸 사유겠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배운 거에다가 요거 더하고 또 하나는, 자, 대리인이 복대리인 복임 행위로 선임했죠.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행위가 철회되면 그럼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거에다가 복대리인 4성파 그리고 선임행위 취소 요거까지만 추가로 외우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거고요. 그리고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 행위를 하는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임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복임 행위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대리 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임의 대리는 원래 복인권이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데 그때는 선임 감독의 책임을 지다가 본인이 지명을 한 복대리인은 통지 해임의 책임을 지더라. 법정 대리는 애초부터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데
원래는 무과실 책임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하면 선임 감독의 책임을 지더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기출문제 풀러 가자고요.